코스피 6천 코앞 7천도 꿈이 아니다. 상호관세 판결이 바꿔놓은 판. 역사가 쓰이는 순간. 202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31.86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900선 돌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공포 속에서 짓눌려 있던 한국 증시가 마침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불과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는 38% 이상 수직 상승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제 6,000피는 기정사실, 7,000피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 흥분 섞인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태평양 건너 워싱턴 D.C.의 법정에서 시작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던진 폭탄. 2026년 2월 2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는 위법이다. 9명의 대법관이 내린 이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날렸다. 주식시장에는 불꽃이 튀었고 채권시장은 들썩였으며 달러 가치는 흔들렸다. 그리고 그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서울 여의도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왜 미국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한국 증시를 이토록 뒤흔들어 놓은 걸까?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호관세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상호관세란 무엇이었나? 한국을 겨눈 칼날.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상호관세 리시프로컬 테러푸스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명분은 단순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내는 관세와 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가 불공평하다. 우리도 똑같이 맞받아치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공격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의혹까지 모든 것을 한데 뭉뚱그려 관세율을 산정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LG의 전자제품, 포스코의 철강.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18%에 달한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관세 발표 직후 코스피는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내다 팔며 엑소더스를 감행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박살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그런데 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법적 논리 왜 위법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핵심 논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있다. 미국 헌법은 관세부과 권한을 의회 캉그러스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긴급경제권 한법 IEPA는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에게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포괄적 관세 부과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나아가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중요 질문 원칙 메이저 퀘스천즈 타크트론도 적용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요한 질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판결과 함께 상호관세는 즉각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폭발했다. 시장의 반응 왜 이토록 뜨거운가? 판결 직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강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 시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상호 관세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공포가 클수록 해소될 때의 반등도 크다. 관세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가에 녹아 있었던 만큼 그 리스크가 사라지자 주가는 압축된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였을까? 반도체가 선봉에 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실적 전망치의 상향 수정을 의미한다. 자동차도 폭등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이 최대 시장인 만큼 25% 관세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그 위협이 거치자 주가는 곧바로 반응했다. 2차전지, 철강, 화학도 일제히 오르며 코스피를 5,900선 너머로 끌어올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도 두드러졌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순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제 한국 시장을 다시 볼 때가 됐다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코스피 7,000, 정말 가능한가? 38% 상승에 이어 6,000, 7,000을 논하는 것이 과욕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의 논거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몇 가지 구조적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 밸류에이션의 문제다. 코스피의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여전히 글로벌 주요 지수 대비 현저히 낮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들은 보유한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싸다. 상호관세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 이 저평가 구조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실적 전망이 급격히 개선된다. 관세 25%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일제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멘텀이다. 한국 정부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관세 리스크가 제거된 지금 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째, 글로벌 자금의 재배분이다.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미국 증시 역시 흔들렸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7,000이라는 숫자는 현 지수에서 약 18% 추가 상승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 섹터별 관세 등 다른 수단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의회가 관세 입법화에 나설 경우 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환율 변동성, 중국 경기 회복 속도, 국내 내수 경기 침체 등 복합 변수도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 이 판결 이후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면 몇 가지 변수를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인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관세 입법에 얼마나 협조적인가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도 주목 포인트다. 관세 해소를 가정한 새로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에 또 한 번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놓쳐선 안 된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이는 수출 기업의 실적에 상쇄 효과를 낼 수 있다. 코스피가 올라도 환율 손실로 외국인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면 자금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 에필로그 역사는 이렇게 쓰인다. 코스피 1000을 처음 돌파했을 때, 2000을 넘어섰을 때, 3000에 올라섰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꼭대기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순간들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다. 5931.86. 오늘 코스피가 새로 쓴 숫자다. 이 숫자가 훗날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고 그 충격이 여의도에까지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그 충격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6천은 이미 코앞이다. 7천은 꿈이 아닐 수 있다. 다음 고지를 향한 질주는 이미 시작됐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